지난 시간에 제어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크게 제어 시스템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응답 특성을 가지고 일시적인 응답, 트랜전트 리스판스와 정상 상태 응답,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로 나눠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어 시스템 두 가지, 스테빌리티와 퍼포먼스 두 가지를 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스테빌리티, 그다음에 일시적인 응답에 해당되는 게 이제 퍼포먼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은 오픈 루프 시스템과 클로즈 루프 시스템. 그래서 피드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한눈에 시스템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입력에서부터 출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테나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블록 다이어그램 그려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가 이와 같이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 또는 프로세스, 시스템 세 가지 다 통용해서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상하는 거고, 그걸 움직이기 위한 장치가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모터라든지 유압 장치, 그런 게 액추에이터가 돼요. 자, 그다음 센서를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요거는 물론 이제 실제 물리량과 이 센서를 통해서는 전압이나 전류 뭐 이런 형태로 물리량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요건 레퍼런스입니다. 기준.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하는 원하는 입력을 주면 그 오차에 대해서 제어기가 그걸 계산을 해서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을 쭉 요약하면 이와 같이 세 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해석,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이제 여기에 대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혹시나 보다가 좀 궁금하다 생각되는 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 자, 2장에 책을 여러분들 있으면 한 번씩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한번 쭉 1장의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2장의 챕터 내용을 순서를 쭉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장의 제목이 수학적 모델, 시스템에 대한 수학적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1에서부터 쭉 해서 2.11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라플라스 변환도 있고 전달함수도 있고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도 있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벚꽃, 곧 이제 벚꽃이 필 겁니다. 이제 작년에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못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라도 학교 교정을 구경하라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자, 2장 내용은 수학적 모델입니다. 크게 이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축이 되면 앞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전달함수라는 수학적 표현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내용은 뒤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설명하려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다 이제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있으면 뭐 사방에서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쉽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배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업수학 시간에 여러분도 배웠던 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배웠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도 물론 배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하지만 깊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공수할 시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책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것은 리뷰는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 시스템이란 거는 입력과 출력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컴포넌트 간의 연결을 설명하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이 있고, 입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거기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출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을 제어하는, 그게 이제 제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어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그럼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우리 한국말로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 원하는 형태대로 구현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시스템에 바라봤을 때 액추에이터가 있고 센서가 있었죠. 크게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액추에이터를 쓸 건지, 어떤 센서를 쓸 건지,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하기 나름. 예를 들면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카메라 센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라이다라는 뭐 센서를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회사나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장단점이 물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러한 센서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도 내가 목적에 따라서 모터를 쓰게 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디바이스를 쓰게 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선택에 여러분들 목적, 어떤 성능에 대한 스펙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내가 원하는 스펙이 만족 안 되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때 만족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트라이 앤 에러로 우리가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죠. 자, 2장의 내용은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뽑아내는가,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역학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전기회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이상 원래 수학적 모델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변화를 모델을 어떻게 구할 건가, 뭐 여러분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모델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맞아 들어가는지 그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죠. 그 뭐가 안 맞으면 뭐를 내가 이제 누락했을까,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 형태로 실제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델을 구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카오스 시스템 이런 것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상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는 천문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주기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진 않는데, 뭔가 내가 이제 그 안에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해보니까 이제 결국은 수학식으로 미분 방식을 표현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희한하죠. 그 데이터가 이게 불특정하게 막 나온다,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미분 방식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안에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과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일이니까 미분 방식이 표현됐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역학적인, 기계 역학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전기회로 정도만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 공정이나 이런 것도 미분 방정식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어프로치만 여러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야 되겠죠. 푸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배웠습니다. 이제 요걸 다시 리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 동적 시스템입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에 반대되는 게 스태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x 미분은 뭐 ax 이렇게 되는 게 미분이 포함된 식이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하는 값하고 어떤 등식을 쓴 게. 근데 이제 뭐 y는 ax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스태틱한 인과관계만 나타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 문제는 결국은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전자도 움직이는 거죠. 전류가 변하거나 전압이 변하거나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정을 좀 합니다. 이제 심플하게 가정을 하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뭐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겠죠. 근데 심플하게 어썸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미분 방식 풀어야 되겠죠, 면수에서. 그래서 이 미분 방식이 푼다는 뜻은 xt는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로 푸는 거죠. 미분이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에 대해서 xt가 실제로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를 풀어놓는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겁니다. 해를 구한다는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해를 찾아야지. 그래서 솔루션을 찾아봅니다. 보고 이제 내가 모델을 구한 거하고 똑같은지 살펴보고 스펙을 만족하면 이제 스탑하면 되고, 만족 안 하면 이제 새로 디자인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미분 방정식 앞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미케니컬 시스템과 일렉트리컬 시스템 두 개를 다루게 될 겁니다. 미케니컬 시스템은 크게 이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이 시스템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뉴턴의 법칙이죠. 자, 뉴턴의 제3법, 2법칙. 2법칙이 뭐죠? 맞아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어떻게? F는 MA죠. F는 MA. 자, 여기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할 겁니다. A가 뭐냐면, M, 위치, X를 위치라 했을 때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그런 형태가 되고, 속도로 표현하면 mv의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얘도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이 포함된 식입니다. F는 MA 간단한 것 같지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이거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줬는데 가속도에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알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나 속도를 하려면 이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고, 힘을 가하면, 자, 그럼 뉴턴의 제1법칙은 뭔가요? 관성력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퀄 0이 되는 거죠, 이게. F가 있는 게 아니고 0이 된다. 이게 갖고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안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려 하고 멈추려고 하는 물체는 멈춘다. 이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요 식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이제 원인입니다. 힘은 어떤 물체에 내가 움직이면 원인이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가 변하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스프링을 한번 볼까요?
질량의 스프링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자, 힘을 가하면 딱 놓으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힘은 뭐냐? 자, 이 힘은 내가 이제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고, 여기서 이제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있죠. 스프링의 힘. 자, 앞에서 가한 힘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 했죠. 자, 그럼 이 반대로 작용하는 이 스프링 힘은 어떻게 표현할까? 자, 여기서 관점에서 보면 힘을 줬을 때 가속도에 비례하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 m이고 결국은 질량이죠. 마찬가지 스프링 같은 경우는 Fs를 하겠습니다. 얘가 끌어당기는 힘. 얘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위치에 비례합니다. 근데 그 비례 상수가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니까 스프링 상수 K에 비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 스프링이 잡아당기는 힘은 위치에 비례해서 작용한다 해서 K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힘의 정의한 게 후고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은 가속도에 대해서 비례한다 해서 비례 상수가 M, 스프링은 위치에 대해서 비례한다 해서 스프링 상수 K. 비례한 상수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이란 것은 우리가 가속도에 비례한 상수가 바로 질량인 겁니다. 질량의 정의 자체가. 이해되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낙하산 타고 이제 쭉 떨어지는 힘. 그러면 이제 낙하산을 펴면은 천천히 떨어지죠. 그럼 그 힘은 뭐냐? 앞에서는 내가 위치에 비례하는 힘, 그 다음에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 그 다음에 한 개가 뭐 빠졌죠? 두 번 미분했고, 속도 한 번 미분한 거. 얘